네, 펜스 부통령이 허슨 연구소에서 발표한 연설문을 쭉 지금 풀텍스트를 보고 있죠. 글쎄요, 저는 좀 소름이 끼쳤는데 보실 때 어떠세요? 들어보시니까. 제가 보기엔 이거는 거의 선전포고급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2부 지금 앞에서 들으신 게 한 절반쯤 되는 분량이고요. 나머지 절반 남아 있는데 절반 들으시면 소름이 더 끼치실 수도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강력한 입장에 대해 그 중국 정부는 대통령에 대한 우리 정책 아젠다에 대한 우리 미국의 가장 소중한 가치에 대한 지지를 깎아내리려는 전면적이고 주도 면밀한 미국 내 공작으로 맞서고 있을 뿐이다. 오늘 나는 중국이 우리 미국 땅 안에서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한다. 내가 드릴 말씀의 일부는 정보기관에서 알아낸 것이며 다른 일부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소스로부터 정리한 것이다. 어느 경우든 내가 드릴 말씀은 전부 사실이다. 그러니까 지 버르장머리 고치는 대신에 미국에 대한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국내 여론 정치 공작을. 그렇게 이걸 아주 마음 먹고 일을 저질러 버렸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너희 지금 왜 미국 사회를 니들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려 그래? 너희 뒤질래? 이 소리예요, 이제부터는. 중국은 정부가 경제, 정치, 군사, 외교, 선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정부 만능 체제이다. 이게 그러니까 all over government 체제예요. 그러니까 정부 모든 힘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부 만능 체제이다. 중국은 미국의 국내 정치 및 미국 정책에 개입하기 위해 이 같은 다방면의 수단을 몽땅 동원하는 정부 총동원 방식을 취한다. all over government, whole over government. 중국 공산당은 미국의 기업, 영화 제작사, 대학, 싱크탱크, 학자, 언론인, 지방정부, 주정부, 연반정부 공무원에게 돈을 제시하거나 회유하는 방식으로 작업한다. 여기서 글을 보시면 차이나라 그랬다. 바로 같은 의미로 중국 공산당이라고 불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국가가 아니다라는 거지. 제대로 된. 너희는 공산당 것들이 스크럼 짜고서 헤쳐먹는 일당 독재 체제다 이거예요. 일단 말 자체가 차이나라고 불렀다가 Chinese Communist Party, CCP라고 부르고 차이나라 갖다 CCP라고 하고 어느 말을 바꿔도 상관없게 그렇게 해서 일단 조직이 시작을 한다고요. 게다가 중국은 올해 중간선거 및 내후년 대선에 개입하는 여론 작업에 전례 없는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짧게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먹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트럼프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확실하다. 중국은 미국의 민주적 정치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밝혔듯 중국이 이번 중간선거에 개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시도한다는 것은 중국이 부과한 대응 관세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중국의 보복 관세는 2018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의 산업을 겨냥하고 있다. 추정에 의하면 중국 보복 관세의 80%가 2016년도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했던 지역을 겨냥하고 있다. 이 지역의 유권자들을 반트럼프로 바꾸려 시도하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미국 유권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려 시도하기도 한다. 지난주에 주중 미국 대사의 고향이자 이번 중간선거 및 2020 대선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아이오와주의 최대 발행신문인 디모네 레지스터 신문에 중국은 간지 광고를 끼워서 돌렸다. 찌라시를 끼워서 돌렸다 이거예요. 마치 신문의 일부인 듯 보이고 마치 뉴스인 듯 보이는 이 간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이 아이오와 주민들에게 막가파식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 비난하고 있다. 다행히 미국 시민들은 이 같은 허접한 홍보전에 말려들지 않았다. 미국 농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취한 강력한 입장이 어떠한 결과를 거두어 드리고 있는지 알고 있다. 예를 들어 이번 주에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이 맺어졌는데 이 협정은 미국 제품에 대한 시장을 크게 확대했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은 미국 농민 및 미국 제조업체에
커다란 승리를 안겨줬다. 중국은 우리의 정치와 정책만 비틀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중국은 경제력 및 중국 시장을 이용해서 미국의 사기업들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자 시도한다. 중국은 중국 내 합작 벤처회사에 대해 사내 공산당 세포를 만들 것을 의무화했다. 회사의 사내 공산당 세포 조직이 투자 및 고용 등 회사 경영에 대해 발언권 내지 거부권을 가지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중국은 또한 타이완을 중국과 구분된 준국가로 취급하든가 혹은 중국의 티벳 정책과 다른 모습으로 티벳을 취급하는 미국 회사들을 압박한다. 한마디로 회사 안에 공산당 당세포 만드는 걸 의무화했다 이거예요. 즉 공산당원들 고용해라 이거지. 그래야 당원이 서너 명 모여야 당세포가 만들어지니까. 벤처사 할 때. 그래서 공산당 당세포 만들어지면 걔들은 노동조합보다 더 세거든요. 그럼 이제 투자에 대해서 시시콜콜 이제 간섭하고 고용에 대해서 간섭하죠. 이런 짓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중국은 델타 항공에 대해 기업 홈페이지에서 타이완을 중국의 성 중 하나라고 표기하도록 협박했다. 또한 중국은 티벳에 대해 트위터를 날린 미국계 시민 근로자를 해고하라고 메리어트 호텔을 협박했다. 또한 중국은 헐리우드 영화사들에게 중국을 밝은 모습으로 묘사하라고 압력을 넣어왔다. 이를 거부하는 스튜디오와 제작자들에게는 중국 내 상영 금지와 같은 보복을 가해왔다. 중국 검열은 매우 신속하며 조금이라도 중국에 대해 비판적 내용을 담으면 곧바로 상영을 금지시킨다. 예를 들어 세계대전 Z라고 불리는 영화에 대해 중국은 영화 스토리에서 악성 컴퓨터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만들어졌다는 부분을 문제 삼았다. 영화 제작자들은 이 부분을 잘라냈다. 또한 다른 영화 붉은 새벽에 대해 원래 중국인이 악당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중국의 작업에 의해서 악당이 북한인으로 바뀌었다. 만만한 게 북한이에요. 그러겠죠. 불쌍한 거죠. 중국 공산당은 또한 미국 및 전 세계의 광고 시장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다. 중화 라디오는 미국에서 30개 라디오 스테이션을 통해 전국 방송되고 있다. 차이나 글로벌 텔레비전 네트워크는 7,500만 명의 미국인들이 보고 있다. 이 회사는 중국 공산당의 직접적 지시를 받는다. 시진핑은 차이나 글로벌 텔레비전 네트워크를 순시했을 때 이렇게 말했다. 미디어는 당과 국가에 의해 운영된다. 미디어는 선전 프로파간다의 최일선이다. 미디어는 항상 당에 속한다. 저는 우리나라에 지금 MBC, KBS에서 실세 완장차고 설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믿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까닭에 미 법무성은 지난 9월에 차이나 글로벌 텔레비전 네트워크에 대해 외국 국가이익 대행자, 에이전트로서 등록하도록 명령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계 미국 언론인의 중국 내 가족을 구금하고 협박한 적도 있다. 그 언론인이 너무 깊게 중국에 관한 진실을 파헤쳐 들어갔기 때문이었다. 또한 중국 공산당은 미국 언론사의 웹사이트를 중국 안에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해왔다. 또한 중국 공산당은 미국 언론인들의 중국 비자 취득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어왔다. 특히 뉴욕타임스가 중국 지배층의 숨겨진 부를 다루는 기사를 게재한 다음부터 더욱더 그렇다. 그러니까 이거를 읽다 보면요. 왜 우리가 중국과 전면전을 벌여야 되는가를 쫙 쓰고 있는 거예요. 경제에 관한 문제, 지정학, 군사, 외교에 관한 문제, 이제 미국 국내의 정치에 관한 간섭, 그다음 미국의 문화와 언론에 대한 간섭, 이제는 학계까지 가요. 중국 공산당은 미국의 미디어에 대해서만 검열하고 압박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대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미국 전역에 150개 지부를 가지고 있는 중화학생학자연합만 봐도 알 수 있다. 이 단체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43만 명의 중국인에 관한 각종 행사를 주관한다. 이 단체는 중국 유학생, 중국
미국 학교 등이 중국 공산당 노선에 벗어나는 행위를 하면 즉각 중국 영사관 및 대사관에 신고한다. 예를 들어 메릴랜드 대학 졸업식에서 한 중국 유학생이 미국의 발언의 자유에 대해 이야기했다. 중국 공산당 신문은 곧 이 유학생을 비판했다. 이어서 중국이 컨트롤하는 중국 SNS에서 이 유학생은 떡실신되도록 비판당했다. 또한 중국에서 살고 있는 이 학생의 가족은 괴롭힘당했다. 또한 메릴랜드 대학에 미국 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중국과의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은 거의 제로 수준으로 찌그러들었다. 중국은 미국 대학에 대해 좀 더 교묘한 수단을 사용하기도 한다. 중국 공산당이 위험하다 혹은 기분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대학, 싱크탱크, 학자에게 막대한 연구 자금을 지원하는 수법이다. 이거 국내에 대해서도 이런 사정이라는 게 거의 학계나 대학가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쪽으로부터 무슨 연구개발 프로젝트 받고 중국 쪽으로부터 무슨 컨설팅 프로젝트 받아가지고 이제 대학에서 돈 뿌리고 이제 교수들이 돈 가져가고 뭐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반중적인 얘기를 안 하죠. 반중적인 얘기하게 되면 커리어가 막힌다고 얘기해. 아무튼 뭐 미국도 이렇게 파고 들어간 거죠, 중국이. 중국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을 생각이 없는 학자들이라고 해서 중국 압력으로부터 자유스러운 것은 결코 아니다. 예를 들어서 허드슨 연구소가 중국이 싫어하는 학자를 초빙하기로 하자 허드슨 연구소의 웹사이트가 해킹 공격받았다. 해킹은 샹하이에서 이루어졌다. 중국 공산당은 미국 대학의 학문의 자유와 미국 캠퍼스의 말할 자유를 허물어뜨리려 시도하고 있다. 중국의 이 같은 일련의 행태를 종합해보면 중국이 미국의 여론 및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노선으로부터 이탈시키려는 시도를 계속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범하고 있는 죄를 전부 낱낱하게 이 카테고리를 정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나 중국 지배자들에 대한 우리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이번 대통령은 결코 물러서지 않아. 미국인들은 결코 휘둘리지 않아. 미국인들은 자신의 안보와 경제를 위해 당당히 맞설 거야. 물론 너희와의 관계가 좋아지기를 여전히 바라긴 해. 이게 우리 미국인들이 너희 중국인들한테 보내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이익, 미국의 고용시장, 미국의 안보를 위해 단호하게 행동할 것이다. 우리는 군사력을 증강시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갈 것이다. 우리는 중국의 무역 관행에 대해 대응함으로써 중국에게 자유롭고 공정하고 상호적인 경제관계를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중국에게 무역 장벽을 허물고 의무를 지키고 경제를 완전 개방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우리가 그들에게 그렇게 해주었지 않았던가. 우리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해 임마 이제. 그 정도 몸집 됐으면. 아니면 그 자리에서 쭈그러져서 망하든지. 이게 지금 미국 전략인 거예요. 펜스가 내놓고 있는. 미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도둑질이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우리는 중국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이다. 첨단 기술의 이전을 윽박지르는 중국의 포식자적 행태가 멈출 때까지 우리는 중국에 맞설 것이다. 우리는 미국 기업의 재산권을 지킬 것이다. 인도 태평양 지역 전체를 자유로운 개방 질서로 만든다는 우리의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우리는 인도에서 사모아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동맹관계를 더욱더 발전시킬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가치관을 공유합니까? 동맹 깨졌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어떻게 요리할까를 생각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태극기 흔들고 또 성적이 흔들면서 미국의 관점과 대한민국의 진정한 이익을 한 궤도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자유민주 애국시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동맹국가와 미국 사이의 관계는 상호 존중의 정신에 바탕한다. 지배 피지배 관계에 바탕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주 한미 FTA 개정과 같이 양자 무역 협정을 새로 가다듬을 것이다. 우리는 조만간 일본과도 자유무역 협정을 맺게 될 것이다. 또한 개도국 개발지원 체제가 정비됐음을 기쁜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싶다. 우리는 개도국에게 투명하며 공정한 개발 자금을 지원할 것이다. 이는 중국의 채권 외교와는 완전히 다르다. 이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은 개도국 자금 지원을 위한 법률에 서명할 것이다. 다음 달에 나는 미국을 대표해서 에이펙 및 아세안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싱가포르 및 파푸아 뉴기니아로 간다. 거기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관한 새로운 조치와 프로그램이 발표된다. 그것에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헌신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 인도태평양 이 서쪽 벨트,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는 동아시아 쪽 벨트의 핵심 주춧돌이 어디예요? 한반도입니다. 이거 절대로 남북이 배가 맞아가지고 친미 반중 코리아 연방으로 넘어가게끔 미국 절대로 가만히 안 둬요. 중국을 지금 손을 보는 판에 이걸 가만히 두겠어요? 제가 왜 미중 전쟁을 이렇게 중시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미국이 지금 중국 보고 야 너희 자유화하고 민주화하고 전체를 고쳐, 행태를 고치고 가치관을 고쳐. 안 그러면 지금 그 자리에서 우리한테 두들겨 맞아서 주저앉든지 이러고서 앞으로 10년 갈지 20년 갈지 모르는 지금 이 올가미를 중국 목에다 대고 감아서 조여 들어가고 있는 판에 당연히 그 과정에서 북한 해방은 가장 빛나는 전략적 한 수예요. 그러니까 한반도 운명은 좋은 의미에서 방향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큰 그림을 딱 보면. 한편 국내에 관해 우리는 미국에 대한 외국인투자관리위원회를 강화했다. 이 위원회는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해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면밀하게 감시하게 된다. 이를 통해 중국의 포식자적 경제 행태를 가로막고자 한다. 미국에 대한 중국의 손길을 우리는 계속 폭로할 것이다. 우리는 사회 각계각층 지도자들과 협력해서 우리의 국가 이익과 우리의 가치관을 지켜나갈 것이다. 이때 보통 미국 사람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보통 미국 사람들이 이미 이 같은 역할을 하기 시작했구나 하고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걸 설명하는 거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람들처럼 미국 전역에 걸쳐 새로운 컨센서스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 점점 더 많은 기업가들이 눈앞의 이익을 넘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 중국 진출 대가가 지적 소유권을 도둑질당하고 중국의 억압을 부추기는 것 아닌가 이렇게 두 번 생각하게 됐다. 그러나 아직 부족하다. 예를 들어 구글은 드래곤플라이 개발 작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중국이 개발하라 그래서 이제 개발 프로젝트 드래곤플라이라는 거 하고 있거든요. 이거 쓰면은 검열하기 쉬워지고 고객 프라이버시가 노출되는 모양이에요. 드래곤플라이는 중국 공산당의 검열을 강화하고 중국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 구글 당장 그만두세요. 아셨죠? 또한 점점 더 많은 언론인들이 중국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중국의 보상에 넘어가지 않게 되었고 중국이 미국 사회에 개입하는 상황에 대해 점점 더 깊게 다루기 시작했다. 앞으로 미국의 언론 및 세계 언론이 이 같은 상황을 더 충분히 다루어 줘야 한다. 또한 점점 더 많은 학자들이 학문의 자유에 대해 강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대학과 싱크탱크들이 중국이 제공하는 보상을 뿌리치기 시작했다. 이 같은 학자, 대학, 싱크탱크가 앞으로 더더욱 많아질 것이라 기대한다. 이렇듯 미국 전체에 걸쳐 중국의 행태를 주의 깊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에 따라 중국과의 경제적, 전략적 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과 대통령의 노선에 대해 사람들의 이해와 지지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천명하는 대통령의 등 뒤에는 수많은 미국인들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노선을 계속 유지한다. 중국은 미국인 전체와 미국의 선출직 공무원들이 공화 민주를 떠나 단단히 마음먹었다는 점을 알아야만 한다. 우리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경쟁관계라고 해서 반드시 적대관계인 것은 아니다. 경쟁관계가 적대관계가 될 필요는 전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의 안보와 변형이 동시에 강화될 수 있는 건설적 미중 관계를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최근 중국은 이 같은 건설적 경로로부터 점점 더 벗어나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지만 중국 지배자들에겐 아직 되돌이킬 기회가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상호 번영 관계를 시작시킨 개혁 개방의 정신으로 되돌이킬 시간이 아직 있다. 미국인이 원하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이 아니다. 중국인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것 역시 그 이하의 것이 아니다. 참 좋은 문장이에요. We do not want nothing more. 우리는 그 이상 원하는 거 아니야. And the Chinese people do not deserve nothing less. 또한 중국 사람 역시 그거보다 못한 것을 개밥 받듯이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그것은 뭐냐? 미중 사이의 호혜, 공정, 자유, 개방의 원칙에 의한 제대로 된 국가관계 정립. 근데 그거 하려고 보니까 중국 너희 내부가 좀 많이 바뀌어야겠다. 이 소리예요. 위대한 중국 소설가 루시는 중국은 외국인들을 짐승으로 보거나 성자로 떠받든다. 결코 대등한 존재로 보는 법이 없다. 라고 개탄한 적이 있다. 오늘 미국은 중국에게 손을 뻗어 청한다. 우리 미국인들은 중국인들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우리 미국을 다시 존중해 주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중국은 명심해야 한다. 중국과의 관계가 공정하고 상호적인 것이 될 때까지 중국이 우리 미국의 주권을 존중할 때까지 우리는 중국에 대한 압박을 늦추지 않을 것이다. 너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야 불과. 당해봐라 이 소리예요. 옛 중국 속담에 사람은 현재를 보지만 하늘은 미래를 본다는 말이 있다. 평화와 번영에 넘치는 미래를 굳은 결심과 믿음으로 만들어가자.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과 비전을 믿어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과 친분을 쌓았다는 점을 믿어야 한다. 어떤 시련이 닥쳐도 미국인과 중국인 사이엔 우정이 회복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하늘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동반자 관계라는 미래를 보고 있다고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미국과 중국의 그 미래를 함께 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시길. 전장포고 다 해놓고 이제 마지막에 점잖은 말로 다시 이제 마감칠 해준 거예요. 마사지 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풀텍스트는 여기 있고요. 여기서 제가 다음번에 조금 더 개정된 판을 또 올릴게요. 오늘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조금씩 빼먹은 게 한두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수정해야 될 거, 오탈자 조금 수정해서 다시 올릴게요. 제가 이거를, 소름이 끼쳐서 이거 우리나라 언론이 한번 제대로 보도할 텐데 하고서 그냥 며칠 미적거렸어요. 이거 한번 이거 저기 번역만 하는데도 거의 하루 종일 걸리거든요, 이거. 근데 원래는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오늘 죄송합니다. 원래는 이제 말소리는 제가 읽어드리고 자료 화면이 쫙 흘러야 돼요. 그러려면 이게 한 50페이지 되니까, 제가 따져보니까 자료 화면을 제가 한 200개 정도 써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한 2, 3일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주변 머리가 없고 자원이 그만큼 안 돼서 오늘 그냥 말로 떼었습니다. 다음에 한번 그렇게 완성해서 단품으로 한번 올릴게요. 이 트럼프의 한국 국회에서의 연설, 또 트럼프의 유엔에서의 연설, 그 다음에 이 펜스 부통령의 허드슨 연구소에서 연설, 이런 것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적인 관점과 전략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낸 훌륭한 연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